크게 한번 그러면 앞서 오세훈 시장의 선거 캠프도 잠시 연결을 했었는데 서울시 구별 판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4년 전 지방선거입니다. 빨간색의 서초구, 당시 조은희 구청장만 제외하면 온통 파란색, 당시 민주당이 24대 1, 압도적인 서울 구별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2년 지방선거는 어떨까요? 전체 25개 구 가운데 민주당 15개, 국민의힘 10곳입니다. 전체 25개 구 가운데 15대 10. 개표는 대략 3분의 1 정도 밑돌게 진행이 됐는데요. 노도울 교수님. 15대 10이면 제 기억이 맞다면 이번 대선과도 좀 흡사해졌고 아마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혹은 이 강남벨트, 용산, 양천, 강동까지도 이렇게 전반적인 판세를 점쳤고 오세훈 후보도 이 정도 판세를 좀 예상하지 않았나? 일단 어떻게 판단하세요? 조금 좀 의외의 결과네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구청장은 저렇게 다르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는 대개 이제 표가 워낙 많이 찍어야 되니까 대개 줄투표한다고 많이 그러죠. 1번에 찍으면 다 1번, 2번에 찍으면 다 2번 그렇게 찍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저기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 같아요. 현역 구청장이 지금 워낙 조직표가 있으니까 특히 이번에 투표율이 50% 초반을 되는 그런 낮은 투표율에서는 워낙 조직력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저런 것에 민주당이 15곳이나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워낙 기반을 잘 다진 그런 상황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다 사정을 모르긴 하지만 현역 구청장들이 저기에서 현재 우세한 그런 곳에서는 국민들의 평가를 좋게 받은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희 의원님 지금 15대 10 물론 24대 1에서는 또 많이 판세가 바뀌었고 4년 만에 좀 색깔도 많이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의회도 4년 전 시의회가 110석 가운데 102석이 민주당이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서울시의회이기 때문에 구청 서울시의회 앞으로 오세훈 시장의 또 동력과도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구청장의 경우에는 구청장 협의회 이렇게 있어서 시장과 이제 정례적인 회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근데 저기 보면 조금 좀 특이한 것은 현역 구청장이 있는 곳도 있고 현역 구청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역 구청장이 아닌 곳이 구로라든지 또는 강서, 도봉, 강북 이런 곳은 현역 구청장이 아닌 곳이거든요. 그리고 마포나 영등포, 중구, 성동, 광진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고 거기서는 오히려 붉게 물들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물론 이제 현역 구청장이 있습니다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실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이 2018년 당선이 되고 그리고 19년 특히 2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이 굉장히 빛을 많이 발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노력들을.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평가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지지층이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중도층에 계셨던 분들이 현역 구청장의 그런 노력이라든지 해왔던 성과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 유력 확실히 찍힌 각 구청장 후보들도 좀 만나봤고 근데 이제 한정희 의원님 말씀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 당시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일부 구도 지금은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준 부분도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이 아마 오세훈 시장과의 어떤 균형 차원에서라도 뭐 표심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나라에는 균형, 지역에는 일꾼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 사실 자치단체 장, 특히나 기초의 경우에는 정말 지역 일꾼이거든요.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챙기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연장선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역시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용산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용산구청장은 국민의힘 몫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이런 판세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좀 준비하게, 좀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서울시 용산구 바로 한강로동 뭐 얘기할 건지 짐작이 좀 되십니까? 노돌 교수님. 바로 여기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정된 바로 용산입니다. 노돌 교수님. 지금 개표는 용산, 한강로동이 30%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송영길 36.9, 오세훈 61.3입니다. 전체 득표율보다는 조금 더 오세훈 후보 쪽에 손을 들어준 용산과 한강로동인데 왜냐하면 또 어제 송영길 후보가 마지막 휘날리 유세로 용산을 선택했고 글쎄요, 이 집무실 이전과 함께 용산, 오세훈 시장의 손을 좀 더 들어줬다. 이런 분석은 쉽게 가능한 겁니까? 글쎄요, 뭐 저 용산 집무실 이전을 비판하고 지금 하는 분들 가운데는 저 그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재산권 행사에서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그런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현지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는 궁금했었는데 저 결과를 보면 저 결과로만 보자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이 별로 그렇게 크게 그 작용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과 좀 다른 그런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도 이제 저런 분들은 또 늘 대통령을 접하고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면서 대통령 집무실도 가까이 이전한다고 하는 거.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뭐 용산 기지를 빨리 반환해서 거기를 또 좋게 꾸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한 기대를 오히려 하고 있는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본인들의 어떤 가까이에 그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는 걸 뭐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겠다. 그런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인수위 때부터 꽤 큰 화두였고 뭐 야당에서는 졸속 이전 비판도 있었는데 일단 표심에는 서울 전체 득표율보다는 오 시장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용산 구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아마 표심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종로에서도 지금 이기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집무실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종로 구민들도 좋아하고 용산 구민들도 좋아하는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썩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시군 구청장 1위 영등포는 최현일 후보, 동작 박일하 후보, 국민의힘 소속이죠.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강남 3구는 지금 전성수, 조성명, 서광석 후보가 각각 과반을 넘는 득표율로 서초와 강남은 유력 딱지가 붙었고요. 강동도 이수 후보가 54.8% 개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오세훈 후보의 선거 캠프 연결해서 인터뷰도 좀 나눠볼 텐데요. 임성 차장, 잠시 뒤에 또 접전 지역도 만나볼 테지만 서울구청장 판세, 서울시장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오 시장 입장에서도 이런 걸 또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뭐 송영길 대표도 사실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 출마했을 때 본인이 만약에 그 당선이 되더라도
구청장에 국민의 후보가 당선되면 뭐 정무부시장까지도 국민의 몫으로 하겠다 이런 협치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오 시장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서울구청장 그 투표 결과를 보면서 보통 우리가 지방선거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위 그 줄투표 1번이면 1번 쫙, 2번이면 2번 쫙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들 했는데 우리 유권자들은 정말 그렇지 않았구나. 이른바 교차 투표라고 해서 진짜 내가 일할 사람은 따로 이렇게 뽑아주겠다 이런 그 유권자들의 그 현명한 판단을 저는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걸 보면서 민주당이 정말 만약에 지금 접전지로 분류되는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최대 9곳까지 처음에 승리를 점쳤었는데 예. 저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뭐 소위 말하는 패착, 뭐 내용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제대로 했다면 이 서울구청장 결과처럼 아마 접전 지역에서도 이번과 같은 참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구청장 선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잠시 뒤에 오세훈 후보의 선거 캠프 연결해서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볼 텐데 그 전에 또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접전 지역 여기 잠깐 화면을 멈춰 주시겠어요? 여기 제가 왜 멈췄냐면 개표가 100%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민주당 이재영 후보 43.2%, 국민의힘 송기훈 후보가 41.4%, 300표 차 접전인데 글쎄 이 정도면 또 판세가 대략 결정된 건 아닌지 제가 왜 여기에 멈췄냐면 임수영 차장 이 지역이 바로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노인 폄하 논란으로 꽤 주목을 받았고 특히 송기훈 후보가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뭐 여러 관심을 끌었는데 일단 300표 차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대세는 좀 기운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북 그 군수도 그렇지만 이제 충북 자체가 이번에 지금 초반부터 그 노영민 그 충북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뭐 처음부터 약간 고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좀 실어주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그 충청이 지역구를 좀 박완주 민주당 전 의원의 그런 성비위 문제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배우 출신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70 넘은 이 발언,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 이후에도 또 여러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당대 개표는 거의 100% 가까이 진행이 된 충북 증평입니다. 또 다른 접전 지역도 가볼까요? 다음은 어디입니까? 예, 철원입니다. 표차는 단 263표 차. 민주당 한금석 후보 40.6%, 국민의힘 이현종 후보가 38.4%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꼭 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경기도 이후에도 한번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횡성은 여기는 표차가 더 적게 나네요. 200여 표 차입니다. 국민의힘 김명기 후보가 50.1%, 장신상 후보가 48.9%. 정말 접전이고 여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계속 표차가 줄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입니다. 앞서 25개 구 가운데 15대 10, 국민의힘이 10, 민주당이 15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동대문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필영 50.3, 민주당 최동민 49.7입니다. 안성인가요? 민주당 김보라 후보가 50.2%, 이영찬 후보 49.8%, 180표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나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와 이거 너무 손 떨리는 거 하실 텐데 후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개표는 72% 진행이 됐습니다. 전북 임실입니다. 150표 차.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다음 나오는 지역은 더 표차가 적겠는데요. 여기는 150표 차 전북 임실 만나봤습니다. 동구청장인데요. 개표 43.1% 진행이 됐고
표차 단 147표 차입니다. 정선은 77표 차인데요. 민주당 최승준 후보 과반을 살짝 넘었지만 지금 저 득표율은 큰 의미는 없을 듯 싶습니다. 표차는 단 77표 차입니다. 군유입니다. 65표 차. 개표는 반환점을 조금 넘겼고요. 강원도지사 선거는 일단 김진태 후보가 사실상 확정을 지었는데 여기는 단 17표 차입니다. 민주당 육동환 후보가 45.8%. 뭐 득표율은 지금 똑같습니다. 단 표차는 17표 차입니다. 예, 각 시군구별 가장 접전인 표차가 가장 적은 곳까지 춘천이 단 17표 차입니다. 마지막 한 표까지 뜯어볼 때까지는 아직 누가 당선이고 낙선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잠시 뒤에 서울 오세훈 후보 캠프도 연결을 좀 할 텐데요. 지금 개표 상황은 56.6 대 41.8 확실 78만 표를 얻은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개표는 31.3%가 진행이 돼 있고 이미 송영길 후보는 본인 패배를 인정하고 본인 캠프에서 또 인사도 나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오세훈 후보 연결을 할 텐데요. 오세훈 후보 연결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돌 교수님, 앞서 조경태 의원님은 그 오 시장의 차기 대권에 대해서 너무 시기상조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겠다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오 시장, 오세훈 후보의 차기 대권행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헌정사상적 4선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안 됐지만 하여튼 4선이라고 하니까 뭐 다음에 또 5선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을? 그러니까 다음 목표는 뭐 또 본인도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은 이전에도 대선 도전했던 적이 있고요. 뭐 지금 물론 이제 뭐 말 얘기하기로는 시기상조가 맞지요, 맞는데 뭐 그런 점에서 또 차기 어떤 그 먼 곳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뭐 오세훈, 안철수 이런 또 확실한 대권 주자들 뭐 이런 또 뭐 앞으로 이제 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도 뭐 그렇게 후보군에 들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그런 풍성한 후보군으로서 보자면 굉장히 앞으로 다음 차기도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아마 본인도 지금이야 당연히 또 선거 과정에서는 당연히 뭐 오직 서울시장만 생각하겠다 하겠지만 그 마음 속에는 뭐 차기 아마 일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앞으로 뭐 분명히 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알겠습니다. 당선이 확실시되는 오세훈 후보 판세까지 만나봤는데요.